무인 운영을 도입하기 전에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몇 가지를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무인 관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아이크루 컴퍼니의 김용수 대표라고 합니다. 무인 연구소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영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업주분들의 동일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은 무인 관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8가지의 고민을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4시간 관제 서비스를 하는데 기본으로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요? 사실 24시간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24시간 중에 가장 손님이 많은 피크 타임이 보통 16시에서부터 22시 정도, 6시간 정도가 많은데 그 시간대를 소화할 수 있어야지만 24시간 관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1 대면 관제만 가지고는 그 대응을 하는 것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원활하게 관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키오스크, 그 다음에 스마트 사물함, 그 다음에 관제용 CCTV 이런 여러 가지 장비뿐만 아니라 RMS 객실 관리 프로그램의 연동, PMS와의 연동, CMS와의 연동, 그 다음에 OTA 채널 예약과의 연동, 이런 어떤 IT적인 기술 기반을 갖고 있어야 24시간 관제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OTA나 이제 해외 OTA 등이랑 연동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일단은 전 세계에 있는 또 국내에 있는 OTA 채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숙박업소에서 또는 호텔, 모텔 이제 관련 업종에서 쓰시는 OTA는 한정적이거든요. 그 대략 한 8개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동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연동의 개념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적인 예약 정보의 공유가 있고요. 아니면 CMS 연동 이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연동이라고 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OTA 채널에 유입된 예약자에 대한 예약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부분을 기본 연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채널을 관리하고 가격을 설정하고 오버부킹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채널을 열고 닫고 이런 관리적인 요소를 CMS 연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관제에서의 본질적인 내용은 CMS 연동보다는 기본 정보에 관련된 예약 정보의 연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꿀스테이, 아고다, 부킹닷컴 이런 어떤 8개 정도의 OTA 채널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추가적인 OTA 채널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최대한 연동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진행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MS를 따로 계약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아이크루 관리자 예약 프로그램에 하나로 충분한가요? 이제 그거는 호텔 운영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키오스크, RMS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긴 하지만 PMS 영역, CMS 영역 또한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아우르기에는 쉽지 않고요. 어쨌든 RMS 프로그램의 PMS의 일부 기능, CMS의 일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만으로도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대로 쓰셔도 문제 없고요. 여기에 훨씬 더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이제 PMS에 대한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하시거나 CMS 업체와 별도로 계약하시거나 이제 별도 운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따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연동에서 좀 에러가 생기면 뭐 업장에서 또 따로 신경 써야 될 게 있나요? 연동의 에러는 100% 연동이 문제없이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OTA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동에 대한 리소스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연동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관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연동이 오류가 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알람 설정을 통해서 저희 관제 직원이 수기로 입력을 대행해 드리거나 고객 대행을 직접 저희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제 연동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연동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면은 기본 3년 진행되잖아요. 도입 후 서비스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좀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계약을 하실 때 저희가 들어가야 될 장비, 세팅을 해야 될 이제 인력 리소스, 그다음에 연동에 관련된 기술적인 리소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초기 비용을 다 받고 진행하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 초기 비용에 관련 손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36개월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사업자가 변경이 되거나 이제 명의가 변경될 경우에는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지하시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제 위약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초기 계약 시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3년 약정이 끝나면은 그 키오스크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키오스크는 저희가 그 렌탈 서비스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년간 쓰셨기 때문에 이제 만약 소유권을 요청하시게 되면 잔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추후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리스 또는 렌탈 개념과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약정을 하고 싶은데 그럼 무조건 또 다시 3년인가요? 일단 3년 약정이 경과하게 되면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서비스에 대한 영역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아마 다시 산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제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도 비용이 낮은 쪽으로 추가 계약이 될 수 있고 약정을 거치게 되면 추가 할인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때 조건에 따라서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프런트에 오면 바로 대응해 주나요? 아니면 고객이 먼저 전화해야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일단 이건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보통 관제라고 하면 고객이 왔을 때 직접 응대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실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관제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동화 비중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 고객 대응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성의 인증 선별 작업입니다. 이 성의 인증 선별 작업 때문에 관제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결국은 키오스크나 AI로 성의 인증 선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업소의 운명을 운에 맡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 작업은 반드시 현재로서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영순위로 관제실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 대응은 키오스크가 우선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런데 키오스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데 불편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객이 저희한테 콜을 해주실 경우 저희가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키오스크를 고객이 만약에 파손시켰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술을 좀 드시고 취중에 키오스크를 좀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다 고객이 직접 배상하시기 때문에 업주분께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고요. 어쨌든 키오스크가 파손이 되면 제일 먼저 관제실에서 알고 있으니까 관제실에서 업주 대표님께 비상 연락을 드리거나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를 이제 대행해 드리거나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주분들이 그 기계를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기계는 관리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1회 정도는 이제 키오스크 내 영수증 롤지를 바꿔주신다거나 그 다음에 현금성에 관련된 금액을 맞춰주시거나 정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카드에 관련된 수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스마트 사물함 내에 있는 물품에 대한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관제실에서 정보를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관리 직원 또는 업주 대표님께서 하루에 적어도 1회 정도에 대한 부분은 진행해 주시고 또 키오스크도 하나의 일종의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일 점검을 통해서 상호 이렇게 협력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무인관제 관련해서 8가지에 관련된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PD님이 또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내용이 있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로 성의 인증 과정에서 실패해서 업소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거든요. 요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요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제를 통해서 성인증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면 눈으로 본 거 외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키오스크를 통해서 성인 인증을 하게 되면 신분증에 관련된 내역이나 여러 가지 카톡, 알람이나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근거가 남아서 훨씬 유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조 신분증 갖고 온다거나 또는 선입실 후에 그다음 미성년자가 후에 올라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관제실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실 또는 관제업체에서 실수로 문제가 만약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책정해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 관련된 여러 자문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무료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성인증에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까지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증 자료로 인해서 대부분 다 무혐의 처리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 외에도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추가 댓글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따로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무인관제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연구소 김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